도대체 지금 일본 경제는 얼마나 최악의 사태로 가고 있길래 일본인들이 한국에 돈을 벌러 가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원래도 경제 위기였지만 여기에다 전염병에 무리한 올림픽 개최까지 강행하면서 일본의 경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한창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을 때 일본인들은 한국의 사회 구조를 비난하고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한국에서는 돈도 제대로 못 벌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기를 쓰고 일본에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및 임금 감소의 문제는 일본에서 제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20% 이상을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다 합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전체 비중의 무려 40%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연봉은 하나로 약 2천만 원이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비정규직 공무원들은 3명 중 1명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지만 연수입 2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용기간 역시 1년에서 3년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사회구조 자체가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지를 절실히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의 경제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는 단순히 비정규직 공무원의 비중과 임금뿐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버텨오던 일본의 경제는 신종 전염병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결국 많은 것들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일본 직장인 중에 40% 이상의 연봉이 삭감되고 있으며 가구당 저축액은 무려 3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합니다. 또한 저축을 완전히 해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저축을 당연시하는 일본인들의 금융 습관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충격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월 166만 원의 급여는 한국에서도 당연히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1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기본적인 교통비와 전기세, 가스비와 같은 생활비가 한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같은 돈을 벌어도 일본에서 생활한다면 한국보다 훨씬 더 빠듯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3명 중 1명은 1인 가구가 아니라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고 하니 지금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갈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대학생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잃으면서 한국처럼 배달 아르바이트를 주업으로 삼고 있지만 막상 큰 돈을 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일본 친구들이나 관련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는 배달 아르바이트만 해도 일본보다 몇 배는 더 벌 수 있고 교통요금이나 생활비 역시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기에 꼭 배달 관련 업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일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실 전혀 이상하게 볼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의 개인 총소득은 이미 일본을 뛰어넘은 지 오래이기 때문이죠. 소득은 더 높지만 물가는 일본보다 훨씬 저렴하다 보니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일본인들은 가장 가깝고 친숙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과 비교해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일본 경제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저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일본 반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공무원도 일반인과 같은 노동자라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공무원과 민간기업 모두 정규직 인원을 감소시키고 있고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중국에게 땅과 기업도 모두 팔리고 있고 우수한 인재도 고에게 빼앗기고 있는 일본은 이제 침몰만 남은 상태다. 한국에서 한창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될 때 분명히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사회 구조는 절대 한국과 같지 않다고 기사를 내보냈었다. 하지만 실상은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제는 변화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린 것 같다. 국가 공무원의 40%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에 우선 놀랐다. 게다가 1년이나 3년이 지나도 정규직이 될 수 없다니 충격이다. 공무원도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 가면 대부분 비정규직 여성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본의 지자체들은 인재를 육성할 생각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공무원의 연봉조차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니 어쩌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되었을까? 200만 원 이하라니 이 급여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이 되는 수준이다. 이 월급으로 아이를 낳거나 생활을 하기에는 절대 무리야.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보상만 줄여도 공무원들의 월급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배달 아르바이트만 해도 월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만큼 힘든 점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일할 바에 물가도 저렴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한국의 기술도 경제도 모두 따라잡힌 시점에서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어져 버렸다. 이제 난 더 이상 이런 일본에서 살기가 힘들 것 같아. 당장이라도 일본을 탈출하고 싶어. 열심히 일은 하지만 고작 20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니. 이 금액으로 1년을 버틴다는 것은 무리다. 심지어 누구는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게 분명하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저는 실제로 행정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비해 정말 소급밖에 되지 않는 급여는 최악입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나아지지 않는 제 환경에 한숨만 나올 뿐이네요. 민간 기업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조차 비정규직 투성이고 심지어 그런 비정규직은 제대로 된 대우조차 못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일본의 현실이다. 우리의 앞날은 그야말로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 직원을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다. 정규 시험을 치르고 공무원이 된 것이라면 비정규직일 리가 없잖아. 그들은 결국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것일 뿐이다. 그것을 괜히 공론화시킨 아사히 신문은 한국에게 로비를 받은 것이 틀림없어. 비정규직 공무원은 일반 정규직과 다르게 고용 측이 민간기업이거나 계약 갱신을 반복하는 아르바이트 파견직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사적인 문제를 거대 신문사에서 다루다니 일본이 언제 이렇게 태부한 것인가? 모 TV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디즈니랜드는 세계 디즈니랜드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들었다. 햄버거도 세계에서 가장 싸다고 하는데 그렇기에 디플레이션을 탈피할 수 없는 거다. 가격을 더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월급부터 올려주고 세금을 하루빨리 낮춰야 한다. 지금 공무원 정규직원의 대부분은 50대 후반의 버블 세대다. 젊은 세대에게 비정규직을 강요하고 자신들은 정규직 정년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의 현 주소이다. 이상으로 날이 갈수록 몰락하고 있는 일본 경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